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의 맥을 쉽고 깊이 있게 짚어주시는 김영환 전 의원님 모시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당하자마자 당 안팎으로 새 확장, 그리고 정치 신인 아닙니까? 인문인사차 아주 그냥 눈코 털 새 없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2일이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죠. 지난번에 입당할 때는 두 지도부가 없어가지고 지도부 패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환영 인사를 끝나고 또 국회로 뛰어가서 103명의 소속 의원 전 의원실을 다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또 찾아가서 만나고, 아마 강북 지역 또 당협위원장들하고도 또 간담회를 갖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쁘게. 이분이 지금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 마치 선거 전에 막 뛰어들어갖고 막 뛰듯이 말이에요. 24시간 뛸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선거해서 막 손음을 아껴가지고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이제 악수할 때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DJ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다가 다른 사람 먼저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을. 빨리 이제 이 실에서 보좌관 다 만나고 그 다음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103개를 돌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인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저도 만나보니까 만날 때는 그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정치권에 저도 이제 지금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좀 만나긴 했지만은 또 소통은 하지만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로마 기병들 있잖아요. 막 기습전에 가고 막 로마 군단들 말을 타고 막 징기스칸처럼 막 빠른 속도전을 펴는 그런 기병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병이 아니라. 로마 군단의 기병 군단들이 그러니까 있죠.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누구를, 김종인을 만난다. 그러면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어디 정하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도. 언론도 나가고 그런데 전화해서 그냥 사무실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이 저 대우자동차 그분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결단도 빠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걸을 때 이 머리가 앞으로 나간대.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님 왜 밥 먹으러 갈 때 유리 통로에 지나갈 때 그 사진 있죠. 그거 보면 이 머리 앞으로 나가잖아요. 머리가 먼저 가고. 그게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금태섭 의원도 전화하다가 지금 봅시다. 아니, 금태섭을 만나는데 이를테면 저녁에 김종인 만나고 시간 남으니까 또 가서 금태섭 만나는 거예요. 날 잡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최고로 강점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운동량, 활동량, 그게 이제 기사로 남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유형의 호래허식을 차지 않고 가서 호프 마시고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속진주의라고 할까? 속도인데 지금 이제 현대는 속도가 경영에서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자질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약간 불협화음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직진 스타일이랄까? 그런 게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아주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에 식상해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혼술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지금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가끔 보좌관에 와가지고 A4인가 A4인가 갖고 읽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할 때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시민들 만나겠다고 하고 광화문으로 사무실 옮기겠다고 해놓고 소통 안 한단 말이지. 기자회견도 안 하고 국민과의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통한 대통령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조금 그거하고 정반대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뭐 조은산인가 그 양반 만나가지고 자기는 타이슨 같은 네? 선수가 딱 맞대. 타이슨처럼 엄청 KO승을 거둬버리겠다. 두들겨 맞고 있다가 진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심해야 돼. 이 정치권에 뭐 아시지만 언론에서 이게 잦은 매가 결국은 이제 큰 매가 되거든요. 예. 잔펀치 자주 맞으면은 KO가 됩니다. 또 윤 전 총장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몸이 부서져라 뛰겠다. 그거 참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예. 그 열정과 그 운동량을 보면, 저 사람 호감이 간단 말이야. 우리 괜히 시비 거는 거지만, 대리국밥집에 와가지고 소주 한 잔 주면, 약간 마시는 게 그게 또, 그럼요. 그 맛이거든. 우리 예, 또 예.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한 표 주거든요. 그냥 호프집에, 동네 호프집에서 그냥 조금 먹다 마는 게 아니라 멍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말이야. 호프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래서 잃는 표도 있지만 얻는 표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요. 저 사람도 우리나 똑같네. 아마 뭐. 전국에 아마 치킨집 주인들은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기분이. 예? 문재인은 ku중 궁궐에 틀어박혀갖고 뭐 여론이 청와대 담장을 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폐됐다고 그랬어요, 유폐. 우리가 유폐한 게 스스로 자기를 유폐해서. 바깥에는 이제 안철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에 아주 중요한 인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그러니까 캠프 전체를 좀 총괄하는 실장에 장제원 의원, 삼선 의원이시죠. 또 종편에서 전에 활약을 많이 했고 또 대여 투쟁에 아주 선봉에 섰죠. 또 하나는 물론 뭐 그 이용 비례 초선 의원 이분은 아마 그 스포츠맨 봅슬레이 저기 나가노 감독이었다죠. 감독. 예. 뭐 선수도 했겠지만 선수도 했죠. 나가노 올림픽 때는 그 수행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뭐 대권 후보로도 오고 당권 후보로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후보 검증단장을 임명을 했는데 김진태 이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안 해가지고 이게 이준석의 보석이 뭐냐 이런 논란이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장제원 의원을 총괄실장으로 또 이렇게 임명한 거 뭐 수행실장에 뭐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당의 부대변인이니까 자칭. 예. 그래도 연배는 높은 부대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왔어요. 한 뭐 좀 오래됐습니다. 그 출근한 건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에 입당을 안 하시니까 발표 못해요. 예, 발표를 못 그래 했죠. 나는 장제원 의원님이 굉장히 저 그립이 강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원군이 오고 말하자면 용병이 오고 이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걸 딱 장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현역을 하나 배치해야만이 이게 또 좀 위기가 서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조직을 더 확대해야 될 거고 이제 당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면 또 더 확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충원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당에 이제 의원들도 충원되지만 이제 보좌진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 뭐 지금 집사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유능한 우리 보좌관이 뭐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거도 치러보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수용해 쓸 거기 때문에 아마 캠프는 굉장히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부친이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고 당에서도 정책위 의장 등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인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장성만 그 부의장 근데 그 제가 받는 인상이 어렸을 때 뭐 민정당 같은 거 우리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온화한 아주 후덕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은 좀 날카로운 선곡 같고,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아주 촌철살인도 있고 아주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받아치기도 잘하고. 잘하죠. 그런 분이지만 장성만 그분은 이제
좀 덕장 같은 덕장이죠. 온화한 그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어디 부동산 집 사장 아니신가 이렇게 보일 정도라도 그 장제원 묻어가신- 의원이 상황실장을 하면서는 아버지 그 캐릭터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의외로 장제원 의원이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말이 없어야죠, 거기는. 말이 예. 없어요. 그것도 이제 밑에 뭐 신지호라든지 뭐 박민식이라든지 칼칼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어머니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장성만 장성만이죠? 예, 장성만 전 부의장의 포용의 리더십 같은 걸 좀 써서 다 좀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죠. 부산에 뭐 동수대학인가요? 거기 형이 이제 총장을 하고 있죠. 그 집안 그 형님도 아주 저기 인상도 좋으시고 또 그분도 아주 그 인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뭐 알려지기는 형이 동생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장제원 의원이 또 당장 항의 전화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장제원 의원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은 나가 계십니다만은 현역으로 비대위원장 있을 때도 계속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종편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독재다, 독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해서 그런 거는 다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런 이제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할 때 그거 이제 그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으니까 그거는 다 그 원망은 다 물에 새기고 사랑은 돌에 새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 좀 바라기에는 윤석열 아니 총장이 왜 찾아갔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내가 11월 달에 가는 거 좀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가게 됐는데 상의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양해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이제 그 김병민을 보낼 때 뭐 또 그 보냈지 않습니까? 그 캠프에 사람 보낼 때 상의를 하셨을 거야.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중요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민 말고 가신 분이 있잖아요. 세 분 있죠. 함경훈가 한경우는 이제 그 조직부총장이고. 조직부총장이고 나머지 한 분 있잖아요. 예, 대변인이었던 할 때 이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응? 저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게 이런 거 정말 하면은 선생님이 딱딱 이름을 대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저도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어디 미국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는 전혀 생소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옛날 분이면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아니 이제 뭐 지금도 현역 의원이라든가 하면 다 알죠. 근데 김종인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들어가서 일 좀 해. 대변인 해.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총장한테 전화 와서 대변인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김병민도 지금 수행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그쪽에서 이렇게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다 이렇게 됐다는 거 다 보면은 이제 상의를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기에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후선에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별의 순간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어느 정도 뜻이 통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본선에 들어가면은 그때 전면에 나서서 뭐 상임 선대위 본부장을 위원장을 맡으시죠.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럼요.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전 의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소 윤 전 총장한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또 윤 전 총장 그 인사청문회 때도 아주 집요하게 그때는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던 분인데 이분을 임명한 것을 놓고 이준석 대표가 과도한 인식 공격이라든가 이렇게 당내 검증단을 만들어서 서로 우리 후보들끼리 상처를 주는 일을 막자는 뜻인지 아니면은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의 뒷덜미를 좀 딱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는 것인지. 양수
겸장이라고 합니까? 예. 양수 겸장이니 협장입니까? 겸장. 예, 양수 겸장이라고 봐야죠. 예. 이제 뭐 한편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일정한 또 긴장을 조성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준석 같이 이게 정치 경험이 일천한 뭐 길긴 길지만 원내나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지만 상당히 이제 정치를 좀 옛날 정치를 좀 배운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당 안에 무슨 검증단을 만들어서 우리 후보를 검증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들 사이에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지. 그거를 거기서 무슨 윤리심판원입니까? 지금 당에서 그걸 한다는 건 일단 정가가 몇 개 있나, 무슨 세금 문제가 없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무슨 세세한 걸 가지고 그 정치적인 거 같이 중립적이지 않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는다면, 뭐 이를테면 뭐 그 적폐청산할 때 누구 왜 수사를 그렇게 했냐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TV 토론 가서 논쟁돼야 될 걸 검증단에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선수로 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조금만 보이게 되면 이준석에 대한 그 당내 당원들의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경선을 붙었을 때도 아마 그때 검증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해갖고 아주 그냥 나중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싸움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김진태 전 의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뭐 어차피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검증단을 만들기로 좀 지혜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김진태 듭니다. 그 양반이 그 강성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 논리적인 친구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에 또 걸려 있고요. 오늘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좀 해볼 사항은 최근에 친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의 입이 문제다. 설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대구 방문 때 다른 지역에서는 밀란이 날 문제이다. 또 대구 봉쇄 발언에 대해서 철없는 미친 소리다. 이런 얘기한 거. 또 120시간 그 발언. 그리고 최근에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 그리고 없는 사람들 부정식품 발언. 이런 것들을 놓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그 뭐 부정식품 문제 볼 프리드만인가요? 그 사람의 뭐 선택의 월터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에 뭐 어떤 부분 인용을 해서 이제 문제가 그게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위에 그 조선 시대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저 빌란이 어떻고 120시간이 어떻고 야전히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저기 이제 언론에서 뭐 논란이 되고 뭐 반론이 있고 하는 건 뭐 또 좋아요. 그것도 재미도 있고 뭐 기사도 되니까. 그런데 저거는 이제 막 댓글 달아서 마크로 돌려가지고 막 팍 한 게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이란 말이에요. 킹크랩 돌린 거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반기문 총장이 10년 동안 밖에 있다가 와가지고 지하철표 좀 잘못 버벅거린 게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럼 뭐 해주잖아.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제사 지내는 게 그게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니까 막 주셔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이 이거 버틴 이 한 달 사이에 반으로 쪼그라들면서 못하겠다고 던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킹크랩을 이용한 마크로를 이용한 그 드루킹이 안철수를 죽였다고는 대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기문 먼저 죽인 거든. 반기문 죽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죽이니까 그다음에 후보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1강 2중이 되니까 뭐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구도를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때 안철수하고는 거의 버금버금하고 우리 저 반기문도 사실 지지율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죽여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지금 여권의 그 작전은 윤석열만 죽이면이야.
그렇죠. 윤석열 죽이면 나머지는 그냥 그러냐. 절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짜그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조연이 지금 윤석열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 엑스파일로 먼저 죽이려고 했어. 그다음에 장모 그걸로 타격을 가려는데 그다음에 뭐 줄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별로 오히려 효과. 줄리는 역풍이 나버렸죠.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거 없으니까 조사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문재인 주소 올리고 뭐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지적할 것은 그때 제가 말씀하신 윈지 코리아라는 예. 거기 이근영 예. 이자가 지금 열흘이나 됐습니까?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윤석열 지지가 10%대로 내려왔다 해갖고 MBC가 그걸 막 디립다 하고 막 모든 언론이 써가지고 윤석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기는 부추기고 윤석열은 이제 뭐 완전 지지율이 그렇죠. 급락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급락 계속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자가 글쎄 어제 그래 저기 갔잖아요. 이재명 캠프로 가서 세상에 이런 야바이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때 그럼 이재명 캠프하고 다 얘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지 또 그 대표 박시영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너무 일찍 빠지면 재미가 없네 어찌나 그렇게. 이런 게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을 합구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당의 자칭 부대변인이 조사를 해서 야 광주 전남에서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 2% 나오는 조사는 이건 바이어스가 걸려도 한참 걸린 거니까 이건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야바이꾼들아 이렇게 하니까 주춤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좀 줄고 떨어지는 게 보니까 민주당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방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모든 조사가 지금 1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은 지금 여론조사로 죽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막말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속도전으로 막 좀 자유분방하게 또 말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걸려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52시간은 이걸 부각을 못 시켜. 지금 사람들 52시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어디 가니까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 120시간을 하고 뭐 한 달 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게임 같은 걸 개발할 때는 그렇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 늦어갖고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푹 쉰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주에는 이렇게 합니다. 52시간 그거 관련해서 직종별로 또 지역별로 이게 다르게 적용을 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선 반도를 다 그냥 52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면 잡아놓고 막 처벌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을 120시간 하는 놈도 있고 30시간 하는 놈도 있고 그걸 거기 그 직능에 비해서 또 그 노사 간의 협조에 조금 그 유연성을 좀 가미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것들 처음에 뭐 120시간 뭐 하자는 그 대통령 후보가 있겠습니까? 덮어 씌우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건 다 이해했어. 밀란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고 다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어제 부정식품 그거 있잖아요. 이것도 불량식품으로 지금 몰라. 불량식품은 불법적인 거고 부정식품은 예를 들면 함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겁니까? 그런 거죠. 부정식품하고 불량식품은 다른 다르죠. 겁니다. 나는 불량은 불법적으로 잘못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포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냥 과다하게 내용은 조금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서 얘기한 것은 뭐 부정이나 불량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단속을 하는데 부정식품을 너무 형사권을 남발해가지고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집행을 검찰의 형사권을 좀 규제를 하고 또 그것을 처벌하는 그 형사적인 처벌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 남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좀 유연하게 하고 경찰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프리드만의 그 사례를 들어서 자기가 막았다. 그 무슨 보다고 좀 낸 건데 그 검찰이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안 하랬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다른 건 싹 빼버리고 그거만 이제 딱 잘라서. 부정식품 그것도 이제 불량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전 우리 총장도 이제 정치를 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거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속이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이거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 처벌은 단호하게 해야 돼. 그 기준이라는 건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그냥 형사권 같은 걸 남용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에를 뭔가 세게 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군말이 없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바로 하니까 아니 그럼 없는 사람 부정식품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비판하는 이재명,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사람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선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자체하고 딱 부정식품 이거 해갖고 불량식품 먹으라는 얘기냐 돈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판에서는 지금 이렇게 선거전이 벌어진 데서는 정치적인 해석과 왜곡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야 한다. 그걸 기정사실로 놓고 해야 돼. 저 사람들이 선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혀 없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지금 약점만 노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꺼터리 잡을 거 없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승민 정치를 의원까지도 전 의원까지도 유승민. 같은 편인데도 충격적이다. 뭘 충격적이야. 그건 이제 속이 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유승민 의원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것도 많이 나올 건데 그죠? 지금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